스포츠 역전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시 45분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양 시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시장 상황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특징적인 종목들 점검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에 반영해야 되는지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영일리서치 최진욱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과연 오늘장 튀는 종목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종목이 왜 움직이는지,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5개 종목 준비했는데 어떤 내용을 안고 움직이는지부터 확인을 좀 해볼까요? 자, 그 첫 번째 종목은 두산 준비했습니다. 로봇 대장조로의 출사표를 던진 두산 로보틱스, 이번 주 기관 수요 예측이 있죠. 역시나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는 코스피에 진출하는 첫 로봇주인데다 국내 최대 협동 로봇 기업으로서 성장성이 담보돼 있다라는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15만 원 선까지 올라갔는데 과연 우리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되는 건지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KB금융도 오늘 좀 재료를 안고 있죠. KB금융그룹의 차기 회장이 양종희 부회장으로 내정됐다라는 소식,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 순이자 마진이 경쟁사 대비 크게 상승할 것이란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줄 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점검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한화생명입니다.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배당 매력이 높은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나 한화생명은 10% 넘는 배당 수익률이 전망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 나오고 있고 장중에 8%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HD 현대인프라코고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강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G20회의에서 이 재건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그 규모가 3조 7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관련 기대감 속에 수혜 기대 나오는 건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어떻게 투자 방향 정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차바이오텍인데요. 시장 안에서 탓하다는 건 아실 거고 바이오 테마 안에서도 이 종목은 왜 오르는 건지 오늘 장중 26%까지 오르기도 했거든요.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을 안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두산 준비되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되는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의 의견은 모두 산다의 의견이었습니다. 먼저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팀장 의견부터 챙겨볼까요? 두산 하면은 오늘 주가가 근데 사실 상한가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덩치 큰 종목이 이렇게까지 가는데 따라붙어도 되는 건가라는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사야 되는 거예요? 최근 시장을 보면 계속 움직이는 친구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크게 움직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총이 4조 원을 넘겼다는 점. MSCI 편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했을 때 수요 예측을 좀 하고 공모가 상단 부근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기대입니다. 그런데 상단으로 예정을 한다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을 때 시총이 1조 6,800억 원 규모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교를 했을 때 사실상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협동 로봇 시장에서 국내 쪽에서는 1등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게 된다면 두산 같은 경우는 상장 전까지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좀 유의를 할 점은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된다면 우리가 로봇에 가지고 있는 기대감들이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두산은 그때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조금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단기간에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는 종목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는 네. 거죠? 저도 한번 매수해봐도 될까요?
추천하십니까? 저는 두산은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바로 옆에서 추천하십니까 하면 살짝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산다의 의견은 역시나 동일하게 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상황. 자 그러면은 최진욱 팀장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역시 매수의 의견이었어요. 오늘 장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네네.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섰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이 이렇게 잘 가다 보니까 로봇주 기대감도 커지는데 역시 달리는 말에 올라탑니까? 사실 저도 김신 팀장이 말한 거랑 대부분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지금은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심해요. 그만큼 시장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나 재료 부분들이 지금 상당 부분 리스크적으로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개별 이슈가 있었고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리사이클링이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아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강한 애들이 꾸준하게 계속적인 좀 강한 흐름을 유지하는 부분들의 경향들이 굉장히 좀 심하죠. 다만 이제 수급적인 면이 지금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이 다시금 이제 매도세로 지금은 좀 전환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두산이 지금 뭐 밸류상으로 놓고 보면은 일단은 좀 재평가가 저는 좀 들어가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부분에서 한 차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다시금 지금 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어느 정도 매물 출회가 된다고 해도 전 물량이 오버행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 IPO 기대감 부분들이 여전히 좀 살아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일단 15일까지 기관들의 수요 예측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도 앞서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상당 부분의 밴드를 잡으면 한 2조 원대까지도 지금 육박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가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협동 로봇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5% 정도 됩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국내 기업이 점유율 5% 기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점유율이 확실하게 높은 상황에서 여전히 지금 이제 외국 쪽에 대한 해외 시장 쪽에 대한 판권 부분들이나 이제 공략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클 수 있는 성장성 부분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회사들 뭐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부분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전부 다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두산의 상승 기조를 조금 더 뒷받침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그냥 두산 자체적인 실적 부분만 놓고 봐도 일단 전자 사업인 비지 부분들도 지금 실적 회복을 보인다는 점이 있어가지고는 두산 자체적인 밸류 자체도 여전히 저는 좀 성장성이 지금은 좀 들어서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앞전 정고 라인을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네. 앞전 정고 라인을 지금은 넘어선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한 14만 원대, 14만 4천 원대만 이탈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개연성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와, 14만 원이요? 14만 4천 원입니다. 14만 네네. 4천 원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네네. 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가격 전략도 저희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안에서 가는 종목만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두 분의 의견 동일한 상황이었고 역시나 두산 앞으로도 성장성이 크다라는 점을 저희가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점검할 텐데 두 번째는 KB금융입니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의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뭐 주주 환원 이야기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떠실지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의 의견 모두 매수한다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시은 팀장부터 좀 이어가 볼까요? 결국 이 헤드, 우두머리에 대한 안정감과 기대감이 있는 게 기업 안에 굉장히 큰 요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주주환원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 얼마나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기대감도 있지만 KB금융이 그 지주 쪽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보다는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배당.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뭐 로봇이라든지 혹은 뭐 바이오 쪽이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배당주였습니다. 은행이라든지 손해보험 쪽에 대한 그런 배당이 높은 쪽으로 인식되는 쪽에서 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우리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찬바람이 쌩쌩 불 때 배당주 다시 한번 보자.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배당주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달이 8월, 9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연말에 배당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주 굉장히 괜찮게 보고 있고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도 봤을 때 3분기 실적이 다른 은행 대비했을 때 님도 굉장히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대출 성장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기업 대출도 굉장히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가계대출이 다시 한번 턴을 하게 된다면 관련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점. 특히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대출금리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보게 됐을 때 매출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에 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은행주를 보면은 작년 매출이 굉장히 좋았어요.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23년 은행 쪽에서의 매출은 좋을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KB금융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 굉장히 잘 해냈고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섹터 내에서도 KB금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업을 잘 해내고 있어서 배당 같은 경우에도 더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배당 매력의 순이자 마진도 기대되고 대출 성장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최진욱 팀장의 의견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일단 KB금융 매수한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수급 보니까 기관이 지금 6거래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어서 혹시 이것도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될지 주가 측면에서요. 일단 전 주가 측면에서 이제 지금 바닥 부근에 거의 근접을 저는 아직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금 급등주들이나 지금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 보게 되면은 지금 거의 이제 바닥에서 고가권까지 많이 지금 점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배당주들 같은 경우 이렇게 KB금융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바닥에서 저는 좀 올라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올해 이번 분기 같은 경우도 마진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이자기 부분들도 여전히 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증가를 해주면서 양호한 실적을 지금 계속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KB금융의 좀 투자 포인트라고 하게 되면 높은 배당률이죠. 고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좀 메리트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제가 이제 부동산만 가봐도 대출 상품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공격적인 마케팅 부분들을 은행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그간 쉬었던 부분들, 고금리 정책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이제 수요 투자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쉬었던 부분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한 상황이 됐다 보니까 이제부터 공격적으로 마케팅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오히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분기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좀 더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부분들이 KB금융의 또 투자 매력도 중에 하나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배당률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바닥 부근에서 이제 막 올라온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저는 기관의 매수세도 그렇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그렇고 최근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부분도 신규로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여전히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 바닥에 근접해 있다라는 소식은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긍정적인 소식 아닐까. 네. 연말에 뭐 배당 매력까지 있다고 하니까 기대감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두 분의 의견 모두 매수의 의견 챙겨봤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한화생명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고배당 매력으로 오늘장 안에서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어요. 자,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최진욱 팀장님은 안 산다. 네. 산다. 일단 뭐 기대감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안 산다의 의견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사실 뭐 하나생명이 지금 기존에 겪고 있었던 부분들이 고금리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이익 마진 부분들이 상승을 못 해줬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이 부분들이 일단은 고금리 확정형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2차역 이자 부담이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제한적인 사이클에 들어간 것은 사실인데 다만 이 배당주들 같은 경우가 투자 분산 사이클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으로 좀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KB금융이고 네. 일단은 KB금융이 지금 투자자분들한테 지금 어느 정도 익혀져 있는 부분들은 고배당이라는 매력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배당이라는 매력도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으로 빠질 만한 제한적인 리스크 부분들을 바닥은 잡아준 상황인데 일단은 최근에 하나생명이 어느 정도 악재 부분들을 지금은 해소를 해줬다고 하지만 지금의 주가는 단순히 저는 좀 기대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후에 시기가 가면 갈수록 판매 채널이 계속적으로 강점이 부각이 된다는 시기가 일단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여파는 또 나타날 수는 있고 그리고 배당률 부분들 관련해서도 연말 배당 재개 가능성까지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가 이미 배당률 부분들이 견조하게 상위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배당주 중에 하나를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KB금융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하나생명은 일단 기대감 부분들이 꺼지게 되면 한 번은 눌림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눌림목을 주게 되고 중장기 평을 이탈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저도 이제 매수 관점을 좀 보겠지만 지금은 굳이 따라 들어갈 타점은 아니다라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의 그러니까 매도 의견이라기보다도 안 산다. 지금은 네, 그렇죠. 좀 시기가 아니다라는 네네. 의견이었고 조만간에 눌림목이 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자, 김시은 팀장님의 의견은 어떤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일각에서는 일회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하라라는 제가 기사를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당 매력이 올해만 될 가능성이 있고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네. 아직 기대감이에요. 아. 실제로 주진 않아요. 네. 작년에도 배당을 주진 않았고 그런데 하나생명에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은 작년에 주지 않았지만 올해는 새로운 회계가 좀 적용이 되면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증권사 리포트들도 보면은 하나생명에서 배당 수익률이 거의 뭐 8에서 12%에 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물론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상승 탄력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둔화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주가의 탄력적인 정도에서 본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붙을 수 있다는 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본다면 관련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괜찮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배당을 주는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배당으로 대표가 되는 섹터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생명이라는 종목은 여전히 괜찮게 봐도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섹터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 종목 오늘 개장부터 핫했어요. HD 현대인프라코어인데요. 피크아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현재 구간에서의 의견입니다.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매수한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피크아웃이 진짜 아닙니까? 이제 시작입니까? 저는 이런 종목은 계속 모아야 된다. 지금 아. 이런 시점일수록. 모아가는 전략. 특히 9월 시장 같은 경우는 종목 장세가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FOMC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물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추석이 좀 껴있다 보니까 9월 같은 경우는 종목 장세가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참여를 할 때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도 있지만 트레이딩에 능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전략을 펼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0월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실적에 대비했을 때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이 계속 좋을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도 괜찮다라는 입장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표적으로 섹터 내에서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가 뭐 변압기도 있겠지만 건설, 인프라 이런 쪽입니다. 현대 쪽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 사우디라든지 관련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실적 대비했을 때 특히 시장이 눌리게 되면서 주가의 조정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접근을 해봐도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60선에서 조금 맞고 약간의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하방에서 봤을 때 120선에서 지지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지금은 하단 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아가도 괜찮은 그런 자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금액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중장기 관점에서의 사업 매력이 높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만의 좀 이 틈새 시장에 공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높아지는데 뭐 기간이 길다 보니까 주가도 좀 길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그러니까 우려감이라고 해야 되죠. 네. 우려감 부분들이 중동 시장 쪽, 북미 시장 쪽에 대한 성장성이 확실하게 나와줄 수가 있냐라는 부분들이 의구심이 좀 남아 있었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수급이 개선이 돼도 그 이후로 뒷받침해줄 만한 모멘텀 부분들이 다소 약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밀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좀 강하게 나왔던 건데 사실 지금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북미 지역의 빼고도가 여전히 소진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중동 시장 쪽에
대한 성장성이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백오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소진이 되지가 않았다는 부분들을 일단 투자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프라 투자 부분들은 꾸준하게 활발하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교체 수요가 굉장히 좀 빠른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이제 수급적인 면이랑 전부 다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일단 바닥 부근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틀간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들어와준다는 부분들은 바스켓 매매가 지금 부근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프로그램 매수세 자체는 저가 매력도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세가 지금 유발돼서 이틀간 계속적으로 들어와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의 바닥권이라고 확실하게 좀 단언을 시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앞전에 소형 기종보다 지금 수익성 좋은 중소형, 이제 중대형 기종 위주로 많은 제품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제품 믹스 개선 효과 부분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이익 마진 부분들도 분명히 체력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저는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도 네. 불구하고 지금의 주가가 바닥이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저도 매수 관점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차바이오텍.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상황이고요. 너무 지금 고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이 동일한 의견인데 오늘 처음으로 X의 의견으로 마음이 합쳐졌습니다. 김시은 팀장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장중에 28%까지 올랐더라고요. 이 기업의 내용이라든지 스토리 그리고 모멘텀은 좋아요. 네. 좋은데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진입을 할 수 있는 구간이지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도 보면은 차바이오텍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갑자기 어떤 이슈가 빵 터져서 올라갔던 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이슈를 가지고 네. 거기다가 바이오 섹터가 오늘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존에 바이오 섹터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으면 AI가 붙은 섹터, 의료 AI라든지 의료 신약 AI 플랫폼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의 특징적인 점은 기존에 강세 흐름들을 펼쳤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유한양행 이런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얽히면서 차바이오텍도 함께 강한 상승세가 보여준 것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차바이오텍 관련했을 때 바이오 섹터가 그렇게까지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을 때도 이 주가를 견조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속성 여부를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네. 보게 된다면 지금은 조금은 다소 부담스럽다. 네, 부담스럽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준욱 팀장 의견은요. 이제 비만 당뇨에서 면역 항암제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여전히 비만 치료제가 제일 강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거는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인공혈액에 관련해서 모멘텀이 부각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고령화 시대가 가면 갈수록 혈액에 대한 의존도, 혈액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높아가지게 되면은 결국 인공혈액에 대한 부분들의 투여 부분들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들은 지금 시기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재무적인 실적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의 급등은 한번 좀 눌림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는 것을 보고 저는 좀 매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튀는 종목 5개 봤고요. 자, 이번엔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두 분이 공략한 종목 무엇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의견은 HD 현대일렉트릭이었고요. 최준욱 팀장의 셀바스 AI인데 간략하게 좀 의견 들어볼게요. 먼저 셀바스 AI요. 저는 일단 AI가 꾸준하게 주도를 하반기에도 좀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 AI랑 같이 연결되는 카테고리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AI에 대한 성장성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가 유상증자로 이미 자금을 확보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에는 이미 유상증자 부분들의 악재는 전부 다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그럼 결국에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의 외형 성장을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성장성은 저는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도 여전히 주가는 더더욱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적인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바스 AI 최준욱 팀장의 선택이었고요. 김시은 팀장의 선택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 AI라든지 로봇 쪽에서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혹은 10월 이후에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기반으로 했을 때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는 방법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우선 지금 단계에서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주가의 낙폭이 계속 나왔던 섹터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더 조금 안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변압기에서의 긍정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특히 8월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됐을 때 판매 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는 계속 나오고 있고 공급자 우위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쪽에 대해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올 수 있고 특히 변압기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봤을 때 미국 쪽에서의 부분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된다면 성장성도 크게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좀 길게 보고 가는 관점이었군요. 네, 길게 보고 가도 좋은데 지금 좀 주가가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네. 모아가셔도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공략주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두 분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